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안산 부동산의 캡틴이죠. 대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 초지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살짝 걸걸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정보수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반드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한 이들은 한 노선 두 노선 꽂힐 때마다 그들의 자산이 자연스럽게 증식이 되어져 왔다.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주인공이죠. 초지역 환승센터가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27-1번지로 들어간다 하고요. 오늘날 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버스 8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진행이 되고 신안산선까지 꽂히는 그곳이 바로 초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향후 5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 결정점으로서 버스 정류장, 환승 주차장 등 환승센터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업기간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는 400억 원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부동산 뉴스 흐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초지역 환승센터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초지동 27-1번지를 검색을 하면 바로 이곳이 나오죠. 초지 역사가 되겠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동그라미 도보 15분 1km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곳의 토지 용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래쪽 흰색 부분으로 확인되는 곳은 반월산단이 될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 주거지, 이 초록 색깔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잔뜩 들어가 있는 곳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원구청, 안산스튜디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안산시청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보고요. 결론은 초지역 중심으로 좌측 상부에 주택이 잔뜩 몰려져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백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무려 5개 노선이 꽂히는데 이곳을 한번 싹 다 밀고 도시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유는 이쪽 아래로 굉장히 많은 철도 라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노선 이렇게 흐르고 있죠. 수인분당선 이렇게 점점점 노란 색깔로 표기를 해봤고요. 같은 라인으로 지하철 4호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서해선 라인으로서 초록색깔, 남에서 북쪽, 화성에서 부천까지 연결되는 노선 꾸준하게 달리고 있고 화성서부터 복선전철로 충남 홍성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 그 중심 서해축에 가장 먼저 개통된 노선이 되겠다. 부천 소사선이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만들어질 노선입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초지역 KTX 정차역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고속철도 정차역은 송도, 인천, 초지, 안산, 어천, 화성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4년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 고시 18년 2월에 하고 KTX 직결사업 설계 용역 착수 18년 9월에 하고 개통을 24년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안산선 노선 또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흘러갑니다. 자, 정보 살짝 머리 치우고 한번 흐름 읽어볼게요. 실시계획 승인이 19년 8월, 공사 착공이 19년 9월 달에 시작을 했고 공사 준공은 2024년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 중인 그 사업. 이곳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여의도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한 그 노선, 신안산선이 열심히 공사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요 노란 색깔 별표를 중심으로 일반 지하철, 수도권 전철이 4개가 들어가고 앞으로 KTX 역사, 고속철도까지 들어가면은 인천, 안산, 시흥, 화성의 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초지역이 되겠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곳을 환승센터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산을 투하할 예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끈따끈한 지역, 안산시에서는 가만둘 리가 없겠죠. 국토교통부와 동일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초지동 27-1번지 일원으로 24년까지 420억 원을 투하하겠다라는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24년 12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다라는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소를 찍으면 정확히 이 CU 입구 렌트카 사업장이 있는 이곳이죠. 초지 역사를 머금고 있는 바로 이곳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따끈따끈한 노선 5개가 흘러가다 보니
이 일대에 노는 땅을 가만둘 리가 없죠. 자,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G 메타시티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자, 사업 기간은 18년부터 27년까지 초지동 666-2번지입니다. 6이 3개가 들어가 있죠. 초지동 666-2번지가 오늘날은 전체가 시유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되어져 있고 무려 35,928평이나 머금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앞으로 어떤 게 들어가나 봤더니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호텔과 컨벤션 센터까지 들어간다고 하죠. 자, 그곳을 지도로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지 역사가 있고 사거리가 있고 초지역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 1시 방향 쪽 바로 이곳이 그곳이 되죠. 단원구청 보건소 옆쪽이 되겠다. 초지역 메이저 타운 프루지오 우측이 되겠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감도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일대에 과거에 없었던 초고층 건물이 잔뜩 들어갈 곳, 바로 초지 역사에서 1시 방향 쪽 단원구청에서 좌측 이곳이 되겠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결론은 아래쪽은 푸르정청, 그 위쪽은 엄청난 고밀복합 개발,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근 부동산 흐름 한번 체크해 보면 이렇죠. 역시나 집이 이쪽에 잔뜩 몰려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가장 고가의 집들 잔뜩 몰려있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가격대는 8억에서 한 7억 원대, 싸게는 4억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역시나 이곳도 찬바람을 피해가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절벽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월자 기사고요. IFC 인수 뛰어든 정용진 더 현대와 맞짱 여의도에서 뜬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랜드마크의 신세계 깃발을 꽂기 위해서 통큰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그것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IFC몰이 될 것 같고요. 오늘날 이곳을 누가 갖고 있나 봤더니 브룩필드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곳으로부터 사들인다고 하는데 사실 브룩필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이거를 샀다고 해요. 그때 가격에서 신세계로 넘기는 가격이 약 5년 전에 비해서 1조 원 정도 벌어들인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같은 개미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흐름과 맥 정도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용진 회장이 이곳을 왜 이렇게 먹고 싶나라고 살펴보면 더 현대랑 맞짱을 뜨고 싶다는 거예요. 자, 기사 읽어볼게요. 신세계는 지난해 현대백화점 그룹의 전략백화점 더 현대 서울 개장 후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의도, 이곳을 현대 혼자 다 먹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고수 생각은 사실 좀 달라요. 여의도를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축구를 읽고 있는 게 신세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경보라인에서 서해축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읽었고 그 피니시가 강남에서 여의도로 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 게 틀림이 없어요. 그 또 하나의 근거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초지역과 관련된 신안산성과 화성 송산역의 연결 크로스가 되는 그곳에 무려 신세계의 엄청난 프로젝트 4조 5,500억 원이 투하되는 그곳이죠. 국제 테마파크를 오늘날 만들고 있는데 결론은 사람이 몰릴 만한 곳에 신세계가 선점을 하겠다. 그 중심에 IFC몰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맥을 짚고 정용진 회장이 돈을 던질 것을 계획을 한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 송산에 엄청난 테마파크를 만드는 돈이랑 IFC몰에 쏟아붓는 돈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면적으로 본다면 사실 엄청난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 이곳을 꼭 머금어야만 하는 이유는 사람이 앞으로 여의도에 더욱더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맥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일까요? 신세계 또 하나의 맥 하나 짚고 있죠. 바로 삼성역이 되는데 삼성역 지하 코엑스 예전에 약간 허름했다면은 오늘날 가서 보면은 신세계가 머금고 그 중심에 별마당 넣고 어디 가서 영수증을 끊어도 밥을 먹어도 신세계 스타필드로 찍혀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동 지하 또한 신세계가 머금었다. 자, 그러면은 좌측에 코엑스 부지 밑에를 신세계가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동대로를 두고 그 우측은 누가 먹고 있죠? 바로 현대가 먹고 있다. 즉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판, 예전에는 롯데가 먹었다고 하면은 오늘날은 신세계와 현대가 잔뜩 먹고 있다. 이들만 쫓아다녀도 앞으로 50년 후 부동산 맥 짚어보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정보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IFC몰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착공 2008년에 했고 완공 12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지상 55층에서 지하 7층까지 연결이 되고요. 높이가 283m나 돼요.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서 63빌딩 싸대기 때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날은 더 현대가 머금은 그곳이죠. 파크원 들어가면서 굉장히 꼬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대한민국의 높은 빌딩 순위 한번 매겨봤습니다. 서울에 3개 있고요. 부산에 무려 6개 있고 인천에 1개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1등 554m, 2등, 3등, 4등, 7등, 8등, 9등이 부산에 있습니다. 이어서 5등 파크원, 더 현대가 들어가 있는 그곳이죠. 그곳이 5등 332m, 6등이 인천 송도의 포스코타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10등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IFC몰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높이를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요게 파크원, 요게 IFC몰. 사실 요 두 개 없었을 때에는 여기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높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요 말도 안 되는 높이의 건물들 들어서면서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이 완전 바뀌고 있다. 한번 요거는 제가 백날 말씀드리는 것보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더욱더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 이뿐일까요? 테헤란로의 금싸라기 땅이죠. 르네상스 호텔 자리를 머금고 바로 이러한 모습의 호텔 오늘날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22년 2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고사의 위기에 몰린 공인중개업, 새 정부 출범까진 답이 없다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는데, 정보수 맥을 한번 짚어보자면은 새 정부 출범이랑은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KB에서는 부동산 하락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버는 수단은 중개예요.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팔면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오늘날은 거래가 절벽이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는 글쎄요 크게 맥이 짚혀지진 않고요.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밖에 없다. 버티는 공인중개사가 위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업 흐름은 어떻게 과거부터 흘러왔나? 사실 다들 이러한 생각으로 뛰어들죠. 두세 건만 하면은 대기업 연봉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40만 명 정도 시험을 보기 위해 달겨든다고 해요. 최근에 시험 응시자를 보면은 20년, 21년도에 가장 많았던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와 동일한 데이터 언제 볼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 말기 때 볼 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 개폐업 현황만 보더라도 한창 불장이고 부동산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는 폐업 수는 줄어들고 개업 수가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부동산 하락세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거꾸로 올라가죠. 개업이 줄어들고 폐업이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정보수 감히 장담합니다. 2023년쯤 되면은 요 수치가 바뀔 수밖에 없다. 모든 데이터가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맥을 짚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19년, 20년 만에 부동산 폐업이 최소화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요 사진만 봐도 사실 살벌합니다. 요게 만약에 편의점이고 김밥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아니 들 수 없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매어 기다리지만 거래가 절벽이 되다 보면은 버틸 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개업도 본격적으로 빙하기에 돌아섰고, 요 위쪽에서 햇빛을 꾸준하게 받는 빙하들은 녹아내리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고, 요 아래쪽에 춥고 어렵고 압력도 세고 힘들지만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부동산업을 가지고 계신 그들은 앞으로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그 모두의 공통된 고수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미래가 그려지는 영역이라 한다면 거래가 없고 저점일 때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식 차트를 예를 들면 이렇죠. 한때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거래가 3, 4년 동안 없을 때, 이때가 매수의 적정한 타이밍이다. 자,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여기 최고점이라고 찍혀 있는 게 오늘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3, 4년 동안은 우하향 곡선 혹은 보합세 정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정확한 곳을 선점하시기를 권면드리고 그 중심에 정보수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에 두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권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